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40대 중반 여성이에요.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듣다 보니 제 얘기도 하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부유하게 자랐지만 엄마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셔서 많이 외로웠어요. 아빠는 그런 제게 취미를 붙여주기 위해서 바이올린을 가르치셨고 저는 그 악기의 매력에 빠져서 열심히 했어요. 바이올린 선생님은 단순히 취미로만 하기에는 제 실력이 아깝다고 했고 아빠는 그럼 전공으로 해보자고 하셨고요. 저는 정말 중학교 때까지 바이올린 외에 다른 건 생각도 안 하고 파고들었죠.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은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니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러 다니기도 힘들었어요. 앞으로 들어갈 레슨비에다가 유학이나 음악 캠프 비용 같은 걸 생각해 보니 아무래도 음악을 관둬야 할 것 같더라고요. 아빠, 나 생각해 보니까 음악에 별로 소질이 없는 것 같아. 유명한 연주자가 못 되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취직도 어려울 거야. 그냥 인문계로 바꿔서 공부 열심히 할게. 그래도 그동안 공부해놓은 게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더 늦기 전에 얼른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자 아빠는 제 마음을 알고 미안하다. 아빠 사업만 그렇게 안 됐어도 너 계속 음악 시키는 건데. 그래도 너 공부하는데 다른 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 아빠가 열심히 할게. 라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빠는 친구분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시며 제 뒷바라지를 하셨고 저도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보충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공부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서울의 한 여대에 들어갈 수 있었죠.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고 받았어요. 다른 애들처럼 어학연수나 인턴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 성적과 토익 점수 같은 거라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저처럼 스펙이 딸리는 사람은 취직이 쉽지 않았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곳에 이력서를 넣었고 계속 떨어졌죠. 어떤 때는 절망적인 마음도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력서를 냈고 저는 드디어 한 금융회사의 사장 비서로 취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고 아빠가 그동안 앓던 지병이 악화돼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항상 무리해서 일을 하느라 몸을 돌보지 못하셨던 게 컸어요. 저라도 잘 보살펴 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먹고 살겠다고 정신없이 뛰느라 미처 아빠 건강을 챙겨드리지 못했던 거죠. 납골당해서 아빠의 유골함을 보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 정말 미안해. 돈 잘 벌어서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평소에 더 많이 신경 쓸걸. 정말 미안해. 힘들고 슬펐지만 출근을 해야 했어요.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라서 장례식 때 휴가를 쓰는 것도 괜히 눈치가 보였거든요. 사장님은 꽤나 까다롭고 고집이 센 성격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비서들이 거의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갔고 그나마 오래 했던 사람이 제 전임인데 1년 8개월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긴 시간 끝에 취직한 곳이라 빨리 그만두는 건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정말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트집을 잡는 사장님 밑에서 어떻게든 참고 살아남자고 매일 다짐했죠. 그렇게 힘든 일상을 견디며 1년여를 살다 보니 인생이 참 허무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는 분들도 계셨지만 취직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걸핏하면 비서들한테 소리 지르는 사장님을 참으면서 일하려니 에너지가 다 소진된 것 같았거든요. 돈을 벌어도 기분 좋게 써줄 사람도 없고 같이 기뻐해줄 사람도 없다 보니 정말 매사에 흥미를 잃어갔어요. 삶의 의미도 없었고 모든 게 공허해졌죠.
그러다가 우연히 지방 벽지로 의료봉사를 다니는 단체를 알게 됐는데 거기서 의사 간호사가 아니어도 같이 일을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신청을 했고 다행히 서류 통과가 잘 되어서 한 달에 한 번 주말에 자원봉사를 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막상 가보니 정말 일손이 많이 딸리길래 2주에 한 번씩 가기로 했어요. 아프신 분 진료소까지 모셔왔다 모셔가고 진료소 청소도 하고 밥도 했죠. 솔직히 남을 위해 한다기보다 저를 위한 일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싶었으니까요. 그런 제게 의료 자원봉사 일은 정말 딱 맞았어요. 저는 차차 다시 활력을 찾았고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됐어요. 사장님이 별거 아닌 일에 화를 내도 전보다 상처도 많이 안 받았고요. 자원봉사를 하면 몸은 고되고 주말에 쉬지 못했지만 정말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았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요. 그렇게 빼먹지 않고 계속 가다 보니 저처럼 잡일을 하는 분들과 친해졌어요. 그중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나이는 60대쯤으로 보였어요. 온화하고 따뜻하셔서 다들 좋아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그런 모습일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더 갔어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쉬는 시간에 다리도 주물러드리고 같이 말동무도 되어드렸어요. 인정 씨는 마음이 참 예뻐서 좋아. 엄마가 아주 자랑스러우시겠어. 엄마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해요. 아휴, 일 어쩌나? 내가 괜한 말을 했네. 미안해, 인정씨. 괜찮아요. 모르셨는데 그럴 수도 있죠. 이러면서 저와 아주머니는 더 친해졌어요. 저는 회사에서 사장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면 아주머니에게 털어놓고 의논할 만큼 서로 신뢰가 쌓였어요. 아주머니도 남편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저한테 얘기하면서 푸셨고요. 그렇게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해 갔어요. 한 번은 바닷가가 인접한 마을로 의료봉사를 갔는데 도착해서 짐을 풀어보니 반찬거리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서로 알아서 잘 챙겼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했던 것 같았어요. 물론 마을 분들이 저희 먹으라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기는 하지만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반찬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아주머니와 저는 뭐라도 구해보자는 마음에 바닷가로 갔어요. 이 동네에 해녀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라도 해녀분을 만나면 잡으신 걸 팔아달라고 할 생각이었죠. 하지만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만 몇 명 있을 뿐 해녀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아주머니는 작은 바위들이 솟은 곳으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저는 주변에 야채가게라도 있는지 알아보려고 낚시꾼들에게 다가가는데 갑자기 풍덩하고 뭐가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순간 아주머니가 떠올랐고 저는 잽싸게 바위들이 솟은 곳으로 달려갔어요. 바위들은 너무 험하게 나와 있어서 그 위를 건너가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겨우 반대편으로 갔더니 그새 어느 해녀분이 아주머니를 건져 놓으셨더라고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저는 봉사단에서 배운 대로 일단 아주머니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몸을 마사지한 다음에 얼굴을 옆으로 돌렸어요. 혹시라도 물을 토하면 기관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아주머니는 잠시 후 물을 쿨럭 하고 토하셨고 저는 바로 아주머니를 업었어요. 자원봉사팀이 있는 진료소에 갔더니 다들 놀라서 아주머니를 제 등에서 끌어내렸어요.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옷을 갈아입고 응급처치를 하셨죠. 아주머니는 다행히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인정씨가 응급처치를 아주 잘했네요. 고생했어요. 간호사분의 말에 저는 좀 쑥스러웠죠. 저는 아주머니가 깰 때까지 옆에 앉아서 계속 팔다리 마사지를 하고 몸에 덮은 타월도 바꿔 덮어주며 간호를 했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아주머니는 정신이 돌아왔어요. 아줌마, 정신이 드세요? 큰일 날 뻔하셨어요.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자 옆에서 진료를 하던 의사가 인정씨가 아주머니 목숨 살렸어요. 인정씨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나셨을 거예요. 라고 저를 치켜 세워주셨어요. 저는 무안해져서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제대로 된 응급처치법 가르쳐주신 여기 선생님들 덕분이죠.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고마워 인정씨.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런 말씀 마세요. 아줌마도 제가 물에 빠졌으면 구하셨을 거잖아요. 그래도 고마운 건 고마운 거지. 아주머니는 계속 고맙다고 하시며 그날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주머니는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정씨, 내가 실은 여식을 잃었어. 그 아이가 어렸을 때였거든. 참 고운 아이였는데. 그래서 인정씨 보면 내 딸도 잘 컸으면 지금 인정씨만한 나이가 되었겠구나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 인정씨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며? 내가 엄마 해주고 싶은데 어때? 저는 갑자기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왜 그랬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세상에 다시 내 편이 생긴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막 울컥하면서 말로 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고마워요, 아줌마. 돌아가신 엄마가 다시 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나도 정말 고마워. 저는 아주머니와 끌어안고 펑펑 울었어요. 그날은 아주머니가 큰일 날 뻔했지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와서 오랜만에 아주 푹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와 아주머니는 봉사 가는 날이 아니어도 자주 만나게 됐죠. 아주머니는 제가 옷을 살 때 골라주시기도 하고 정말 엄마처럼 쇼핑이 끝나면 간식을 사주시곤 했어요. 저도 아주머니가 쇼핑하는 것도 같이 골랐고요. 아주머니는 사치하는 분은 아닌데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먼저 뭘 사달라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엄마와 딸처럼 지낸다고 해도 남이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었고 제가 먼저 뭘 사달라고 할 만큼 뻔뻔하지도 못했거든요. 가끔 가다 아주머니가 제게 화장품이나 액세서리를 사주시면서 인정아, 나한테 뭐 좀 사달라고 해봐. 나 그 정도 돈은 있어. 하셨고 저는 웃으면서 이렇게 알아서 다 사주시잖아요. 이것만도 너무 좋아요. 넌 정말 욕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뭘 더 해주고 싶어. 라며 절 예뻐해 주셨어요. 회사에서는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어요. 심리적으로 누군가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은 변함없이 깐깐하게 굴고 성질도 막 부리셨지만 정말 잘 넘기게 됐고 저는 2년을 채우며 가장 오래 일한 비서가 됐어요. 사장님은 그때부터 저한테 좀 달라지셨어요. 중요한 일은 제게 맡기셨고 주요 미팅에도 데리고 가셨죠. 다른 비서들은 사장님 밑에서 일하기 싫다고 매일 불평을 하면서도 굵직한 일을 하는 저를 은근히 시샘하며 뒷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더 당당하게 굴었어요. 뒤에서 욕하지 말고 사장님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 2년 넘겨봐요. 그럼 그때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 그러자
오히려 조금씩 불평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렇게 사장님과 더 가까운 데에서 일을 하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분들도 생기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자주 말을 거셨어요. 저도 곧잘 먼저 인사를 했고요. 그 사람도 저한테 호감이 있었고 저도 그랬죠. 그러다 보니 서로 한 번이라도 더 말을 하려고 했고 자연스럽게 사귀는 단계로 가게 됐어요. 남자는 젊은 나이에 하청업체를 운영할 정도로 재력 있고 능력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는 잠깐 사귀다가 말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제 처지와는 너무 차이가 났으니까요. 하지만 남자는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집안 돈 보고 그랬으면 벌써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까지 했을 거야. 나는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라며 진심으로 다가오더군요. 저는 그런 남자의 마음에 감동했고 1년 정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 얘기를 전해 들은 남자 집안에서는 모두가 반대를 했다고 해요. 특히 남자 어머니 반대가 엄청났죠. 하루는 회사에 찾아오셔서 사무실에서 대놓고 네가 우리 준우한테 꼬리치느냐? 일개 비서주제 감히 우리 집안에 시집올 생각을 해? 너도 진짜 대단하구나. 라며 모욕을 주셨어요. 저는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꾹 참았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여우라고 소문이 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졌죠. 남자는 자기 엄마와 싸우면서까지 저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저도 그런 남자를 믿고 모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남자 집으로 인사를 갈 땐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런데도 다들 저를 냉대하니 결혼을 포기하고 싶어지더라고요. 남자 어머니는 저한테 솔직히 네가 인류대를 나왔니? 번듯한 친정이 있니? 너 고아라며? 그런데 우리가 널 어떻게 반겨? 라며 작심한 듯 말했고 저는 저 고아는 아니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는 얼마 안 됐고요. 그걸 변명이라고 해? 부모가 지금 없으면 고아지.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하자 남자는 그만 좀 해 엄마. 집에 인사하러 온 사람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진짜 다들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안 해요? 우리 집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우리도 그냥 남의 회사 하청업체잖아요. 우리 위에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그런 집에 가서 이런 소리 들으면 좋으시겠어요? 대기업도 아닌 집안이 뭐 이렇게 거들먹거려요. 그리고 인정씨 엄마나 마찬가지인 분 계시다고요. 아무나 그렇게 엄마 돼주겠다고 하겠어요? 그만큼 인정씨가 괜찮으니까 그러죠. 라고 하자 남자 아버지가 시끄럽다. 이 이상 집안 시끄럽게 하면 정말 결혼 못할 줄 알아. 이 정도 쓴소리도 못 들으면서 결혼할 각오 한 거야. 네 엄마 말 하나도 틀린 거 없어. 라고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정말 자신이 없어졌어요. 준호 씨, 아무래도 우리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준호 씨 부모님 눈에 제가 모자라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저도 내세울 만한 게 없다 보니 자꾸 주눅이 들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둘이 결혼하는 거지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결혼해서 우리가 잘 사는 모습 보여주면 부모님도 마음이 풀리실 거야. 나도 더 노력할게. 이런 거에 지지 말자고. 그렇게 꾸역꾸역 결혼 얘기는 계속됐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결혼할 거면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고아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친척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정 없으면 그 엄마 해준다는 사람이라도 나오라고 해.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아주머니께 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죠. 아무리 말로 엄마 딸 사이로 지내자고 했어도 결혼이라는 큰 일에 쉽게 엄마 역할을 해달라고
할 용기는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 쪽 친척들은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만나지 않고 산지 꽤 됐고, 아빠 쪽에서도 상견례에 나올 만한 어른이 없었어요. 저는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아주머니께 얘기하기로 했어요. 자원봉사를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남자와 그 집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상견례 때 어른들을 모시고 나오라는데 제 주변에 마땅한 분이 없어서요. 그래서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데요. 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제 말을 끊고서 갈게, 내가 갈게 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엄마 해준댔잖아.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어? 엄마가 상견례에 안 나가면 누가 그런 자리에 나가? 나 막 섭섭하려고 하네. 저는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도 제가 남인데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동안 해주신 게 얼만데 어떻게 엄마 자리를 채워달라는 말을 하겠어요. 라고 하자 아주머니는 인정아, 나 네 엄마 하겠다는 거 빈말 아니었어. 정말 네 엄마 자리 내가 채워주고 싶다는 뜻이었다고.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마. 엄마한테 상견례 얘기하는 거 당연하잖아. 라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미안함과 고마움에 그동안 받은 서름까지 겹쳐선 아주머니 품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서울로 와서 아주머니는 저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상견례 날 제가 입을 옷하고 구두에 핸드백까지 사주셨고, 아주머니도 상견례 날 입을 옷을 고르셨어요. 아주머니가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자 직원이 저한테 어머니랑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얼굴만 붉히며 서 있자 아주머니는 맞아요. 우리 딸 상견례가 있어서 거기 가려고 사는 거예요. 라며 웃으셨어요. 직원은 잘 됐다면서 좋은 시간 보내라며 덕담을 해주더라고요. 옷을 사가지고 나오면서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흔드시며 우리 누가 봐도 모녀 사이야. 그러니까 인정이 너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봐.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쑥스러워서 한동안 주저주저 하다가 겨우 엄마 고마워 라고 했고 아주머니는 너무 좋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집에 일이 있다며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저는 상견례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앉아 있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반응들을 보일지 긴장이 돼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죠. 조금 있으니까 남자가 왔고 그 뒤로 남자 부모님이 오셨어요. 두 분은 제가 혼자 있는 걸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어요. 남자 어머니는 의심스럽게 저를 보며 오긴 누가 오는 거니? 아니면 지금이라도 말해. 배고픈데 얼른 저녁이나 먹고 들어가게. 라길래 제가 지금 차가 막혀서 조금 늦는다고 문자 왔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죄송해요. 했더니 남자 아버지는 허기가 진다며 직원한테 반찬이라도 먼저 달라고 하더군요. 남자는 그런 부모님을 못마땅하게 보며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라고 했더니 남자 어머니가 너도 좀 정도껏 해. 네가 일하는 거 얘한테 하나도 도움 안 돼. 알아? 라며 앙칼지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켜서 드세요. 배고프신데 그냥 계시면 힘드시잖아요. 라고 했더니 남자 어머니는 네가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시켜도 우리가 시키고 배고파도 우리가 알아서 해. 너 이렇게 일일이 나서면 나중에 우리랑 상당히 피곤해진다. 그저 어른들 하는 처분 바라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자리에서 어디 함부로 끼어들어? 라고 했고 남자 아버지는 비서일이나 하던 애가 뭘 알겠어.
배운 것도 없고 라며 물을 마시더군요. 남자가 그런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려는 걸 제가 옆에서 잡으며 말렸어요. 남자 어머니는 하긴 보고 배운 사람이 없으니 예절도 하나 모르겠네. 너 가정교육을 못 받았으면 공부라도 죽어라고 파서 인류대라도 갔어야 되는 거 아니니? 고작 겨우 대학 나와서 한다는 게 비선화하다가 이제 와서 팔자 고치려 들어? 하는데 정말 울컥했어요. 그때 아주머니가 나타나셨어요. 듣자 하니 정말 과관이네요. 지금 두 분이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남자와 남자 부모님 얼굴이 창백해지더군요. 남자 어머니가 사모님이 여기에 어떻게 오셨어요? 설마... 그래요. 내가 인정이 엄마예요. 박준호 사장도 나 알지? 본 적 있잖아. 라고 하자 남자도 고개를 숙이며 사모님이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라고 절절 매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아주 건실한 중소기업의 회장 사모님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네 회사는 90% 정도를 그 회사에 기대고 있는 하청업체였고요. 아주머니가 제 양엄마라는 걸 알자 예비 시어머니는 어쩔 줄 몰라서 안절부절했어요. 사모님, 제가 정말 큰 실례를 했어요. 이를 어째... 제가 댁들 회사 이름 듣고 확인할 것이 있어서 늦었는데 정말 우리 앞에서 난 그러더니 어떻게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해요. 이런 사람들인 줄 진짜 몰랐네요. 라며 화를 내시고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가자 인정아. 너 이런 집에 내가 못 보내. 그리고 박준호 사장, 자네 탓은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무시하는데 여자한테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된다고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자네는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 되지만 여자는 무슨 죄야? 평생 이 사람들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자 예비 시부모님은 아주머니 앞에 거의 무릎을 꿇다시피 했어요. 남자 아버지가 제가 정말 몰라봤습니다. 너무 큰 실례를 했네요. 라며 사죄를 했지만 아주머니는 완강하게 저를 끌고 나오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왜 그렇게 그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사랑하니까 살다 보면 나아질 거라고 믿은 게 너무 어리석었던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몇 번이고 저를 찾아와서 잘해보자고 했지만 그 집 식구들의 두 얼굴을 본 저는 더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 남자와는 헤어졌고 아주머니 소개로 좋은 남자를 만났어요. IT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아주 믿음직스러웠죠. 저는 그 사람과 반년 정도 사귄 후 결혼을 했어요. 엄마 자리에는 아주머니가 서주셨고요. 저는 결혼식에서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 우리 딸 행복해야 돼? 그렇게 저와 아주머니는 정말 모녀지간처럼 지금까지도 잘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싶습니다. 항상 친정엄마 같은 아주머니께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글을 쓰고 보니 오늘따라 엄마 아빠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하늘에서도 저를 지켜주고 계신 건 아닐런지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다들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랄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